자, 증인 포고령은 계엄 상황 당시에 확인을 못하셨다고 예. 진술하셔서 그러면 포고령을 제외하고 좀 여쭙겠습니다. 포고령 외에 증인은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었을 때 이거 1980년 이후에 약 44년 만에 있는 조치인데 그때 당시 상황을 떠올렸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땠습니까? 그때 1980년대 상황을 떠올리지는 못했고요. 사실 처음에는 저는 가짜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도대체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헌법에서 규정된 그런 지금 전쟁 상황이나 뭐 내란 상황도 뭐 아닌 이런 상황에서 그 비상계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증인은 이제 증인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텐데 예. 그리고 국회의원임을 밝혔음에도 경찰이 출입을 막았잖아요. 예. 국회 산문 앞에서. 그런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지금 1980년 그 이전 군사정권의 국회를 해산하고 그런 조치들이 있었을 때 그런 상황들과 좀 연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땠습니까? 지금 국회의원도 출입을 못하게 한다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근데 그때는 제가 고등학생이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기 뭐 직접적으로 연관이 네. 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증인 당사에 계실 때 다른 의원님들하고 이 비상계엄 선포 이거 위헌적인 거다, 위법한 거다라는 대화를 많이 나누셨습니까? 뭐 저기 이거는 저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몇 명하고 한 기억이 납니다. 네. 자,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포고령을 보고 대통령을 향해서 욕설이나 강한 비난을 하신 의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증인이 이제 당사에 머물고 계실 때 의원님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해서 욕설을 하거나 비난을 한 의원은 없었나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자, 앞서 우원식 의장이 23시 57분경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이제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다.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는 입장을 발표했고요. 자, 증거 617번 국회 사무처 회신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그에 이어서 12월 4일 00시 01분경 국회의원 전원에게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이라는 공지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증인 이런 국회 사무처의 본회의장 집결 공지 메시지 확인하셨죠? 아니요. 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문자로 보냈으면 분명히 받긴 했을 텐데 그때는 이제 당에서 보내는 그 문자에 집중하느라고 다른 사안들은 그냥 이렇게 넘긴 것 같습니다. 뭐 비슷한 내용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108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서 당사에서 TV 뉴스 등을 통해서 국회 등 뭐 진행 경과 상황을 좀 살펴보셨으면 이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좀 진행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예상은 하셨던 거죠? 본회의가 곧 진행되겠구나. 본회의가 진행되리라고는 생각했지만 그렇게 시간을 당겨서 제가 지금까지 국회의원 사전하면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을 하리라고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네, 그 본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생각은 계속 표결에 참석해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계셨고요. 네. 네. 자, 109항 제 자체가 반대했으니까요. 네, 영상 재생하지 않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YTN 채널을 기준으로 보면 뭐 대다수 채널이 비슷했는데요, 상황이. 12월 4일 00시 07분경부터 계엄군들이 국회 본관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들이 영상에 나왔고요. 그리고 시민들 또는 국회 관계자들이 그 앞에서 진입을 저지하는 모습들이 중계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MBC 채널 기준으로는 12월 4일 00시 34분경부터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 있는 그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생중계가 되었는데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장면들 확인하셨죠?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저기 어떻게 시간이 잘 안 맞았던지 군인들이라든지 또는 뭐 군인이 진입한다든지 유리창을 깬다든지 이런 모습을 전혀 몰랐습니다. 확인도 못했고요. 뭐 헬기가 내린 것도 저는 나중에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 나중이라는 말씀은 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날요. 해제된 이후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TV 뉴스를 계속 보고는 계셨는데 계엄군이 출동해서 국회 본관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모습이나 실제로 들어가는 모습은 전혀 못 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때 제 기억으로 당사에서 TV 화면이 주로 본회의장에 집중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거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네. 그 뭐 계엄군 관련된 자막 뉴스도 전혀 확인을 못 하셨나요? 국회 그거는 예. 지금 제 기억에 그 다음 날 새벽에 예. 그렇게 군인이 왔다더라.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냥 들었던 말보다 훨씬 더 좀 심각하고 엄청났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증인께서 계엄군이 국회로 예, 예. 왔다는 사실은 언제 알게 되신 거예요? 그게 그 다음날 알았습니다. 증인께서 이제 당사에 있다가 국회로 진입하신 시각이 대략 언제쯤이었죠? 12월 4일. 1시 반에 당사에서 나와서 국회 본관에 들어간 게 2시 반 조금 전이니까요. 네. 그 1시간 사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군대가 국회 본관에서 그리고 국회 경내에서 완전히 철수한 게 2시 이후거든요. 예. 근데 계엄군은 근데 못 봤습니다. 한 명도 못 보셨나요? 예, 전혀 못 봤습니다. 자, 110항 생략하겠습니다. 자, 기사 제시하지 않고 질문하겠습니다. 111항입니다. 자, 증인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이 된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에 위헌적 친위 쿠데타, 내란 시도, 계엄 해제를 막으려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에 난입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셨어요. 예. 맞으시죠? 아까 답변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 글을 올린 시점을 특정하자면 12월 4일 새벽 03시경 이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에 난입했다라는 글을 직접 기재하신 걸 보면 그 이전에 이미 계엄군이 국회에 온 것을 알고 계셨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 예. 아마 그때 제가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기자들하고 로텐도어에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요. 그때 아마 그 기자들이 그런 정보들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자, 그렇다면 이 페이스북 게시글을 올리기 전에는 계엄군이 국회에 출동했다는 예. 것은 알고 계셨고 국회에 난입했다라는 말씀을 또 기재를 하셨거든요. 예, 그것도 같은 시기에 뭐 기자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겠죠. 제가 접촉한 게 뭐 결국은 그때 국회에 들어올 수 있었던 사람들이 국회의원 아니면 기자들이니까요. 네. 112항입니다. 자, 증인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글을 보면 계엄 해제를 막으려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에 난입했다라고 기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온 이유는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기재를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기재를 하셨던 거죠? 예,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게? 근데 뭐 결국은 정말 뭐라고 합니까? 어쨌든 그게 성공하지 못했던 거죠. 당연하게. 네,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계엄군의 국회 내부 침투 장면을 직접 보신 건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나중에 그 상황을 전해 들었을 때, 예, 이거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그리고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영상은 훨씬 더 나중에 이렇게 보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113항 생략하겠습니다. 자, 증인 당사에 계실 때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국회의원들도 알지 못하는 전쟁이나 테러,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나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자, 증인은 이제 위헌적 쿠데타라는 말씀까지 아까 기재를 하셨는데 위헌적 쿠데타에 맞서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이제 존재는 국회 그리고 국회의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국회로 이동해서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국회로 이동해서 계엄 해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하셨던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16항 생략하겠습니다. 117항 생략하겠습니다. 자, 118항 바꿔서 질문하겠습니다. 자, 증인 결국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될 때까지도 당사에 머물고 계셨잖아요. 예. 그 당사에서 머물렀던 이유는 어떤 이유였던 거죠?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사실 그렇게 빨리 음. 표결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다른 의원들로부터 전해 듣기로 1시 반쯤 표결할 거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는 무슨 수를 쓰든 2차 진입 시도를 해서 정말 담을 넘어서라도 뚫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던 차였는데 갑자기 개의하더니 갑자기 표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당혹했지만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해 보다가 그 후에 또 다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지금 빨리 본회의장에 가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그게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자, 일단 그 당사에 머물러 계셨던 의원들은 이제 경찰 봉쇄로 인해서 국회 진입이 안 되니까 예. 그런 생각으로 지금 당사에 모여 계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떤 이유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그렇게 직접 몸으로 시도를 해보고 경험을 한 사람은 그 중에 얼마나 될지는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증인. 그리고 이제 01시 30분경에 본회의가 개의된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계셨고 그 예, 전에는 예.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가겠다라고 예, 다짐을 그렇습니다. 마음속으로 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신데 김태호 의원께서는 경찰의 국회 봉쇄로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간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의식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겠다는데 경찰이 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셨거든요. 증인도 그때 예,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시나요? 예. 자, 그리고 앞서 증거 1057번